2024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문제풀이를 간략하게 시작할게요. 어,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쌤이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문제를 받았는데, 받았었을 때 좀 기분은 별로 안 좋더라고.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적당하게 어려워야 이게 변별력도 생기고, 이제 실수자도 실력은 좋은데 약간 좀 되지. 근데 너무 쉽게 되면 이게 뭘까 이렇게 딱 아쉬움이 있거든. 가르칠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쉬울 것 같으면 학원도 다닐 필요 없고 책도 볼 필요 없고 막 그런 거지. 기출 문제만 몇 번 보면 끝나고. 근데 지금 아예 그런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안 좋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전반적인 느낌이 좀 그렇게 가까웠어. 그렇다 보니까 쌤 같은 사람은 조금 더 이제 좀 더 변별력이 있기를 바라지. 직업의 특성이 아니라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좀 더 혜택을 받는 게 좀 바람직하거든. 근데 막말로 얘기하면 2개월 공부한 친구나 1년 2개월 공부한 친구하고 같아지면 어떻게 그거 안 맞지. 그런 의미로 좀 아쉬웠다 생각하고. 근데 시험장에서 좀 다르게 느껴졌을 것 같아. 좀 진짜 어렵게 느껴진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생각보다 좀 더 수월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죠? 지금은 약간 가도기와 변혁기의 형태거든. 그래서 내년에도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 약간 틀은 조금 바뀌겠으나, 그래서 올해 공부했던 대로 해서 결과가 좋은 방향에 나왔어 근접하면 이렇게 해서 유지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변치 않고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이제 합격의 키는 소방학이 이제 잡고 가야 돼서 좀 제대로 배우고 이해를 해야 결과가 되게 좋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쌤도 학도 초반부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주 용어부터 해서 다시 개념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좀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오래 공부했던 형태가 생각보다 조금 더 결과가 안 좋아, 그런 형태였으면 다시 이제 마음을 한번 다잡아서 목표 부분들을 이룰 수 있도록. 쌤은 이제 두 가지를 털듯이 얘기하는데, 야, 인생 길어. 인생 길어. 그리고 또 똑같이 이런 게 하죠. 안 하면 뭐 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 난 그게 더 걱정이야. 쌤은 약간 이제 정을 가지고도 조급한 이유가 약간 무뎌지는 게 약간 겁나더라고. 그렇죠? 일정 순간까지는 도달됐는데 자꾸 부산 사투리 짜쳐, 실력이 짜쳐, 그런 걸 별로 안 되더라고. 싫어하는 거지. 잘 몰랐는데 되게 욕심도 많고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어떻게 하면 점수가 오를까. 그래서 다방면으로 괴롭혀 좀. 약간 이렇게도 풀어봐 저렇게도 풀어봐. 근데 이게 이제 코드가 맞는 친구들은 되게 좋아해. 그런 것들을 알게 돼서 너무 좋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이해가 되더라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반대되는 친구도 있지. 그렇게 괴롭히냐면서 이런 식으로. 근데 결과는 다들 좀 좋긴 해, 좋긴. 그래서 공방향은 좀 더 수정이 좀 필요하겠으나 방향성을 다시 좀 잡고, 여튼 공통된 목표는 마찬가지지. 쌤도 작년 1년 동안 고생했어. 매번 이제 시험 문제 만들고, 그리고 그 전년도하고는 문제를 좀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제도가 좀 변경돼 있는 시기가 이제 안정기에 가깝게 흘러갈 거야. 이제 특히나 소방학은 알다시피 15년 이전 문제랑은 전혀 다른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가 이제 배부되고 난 이후의 시기는 문제가 조금씩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어. 되게 어려웠던 시기도 있지만,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잘 이제 제시하고 그 문제를 좀 더 잘 따랐으면 좋겠어. 그렇죠? 여튼 저번에 이제 등급컵에 들어간 친구 말은, 쌤 좀 안 믿었거든요 이렇게 막 시작되는 친구가 있어. 너무 죄송하고 고맙다고 이렇게. 근데 쌤은 쌤 거만 하라는 말은 안 해. 왜 안 하냐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아무리 많이 분석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건 아니야. 그런데 이론을 잡을 때, 기초를 잡을 때는
내가 좀 더 낫지 않아?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시각의 문제는 풀어보길 바래. 그래서 쌤이 항상 그러잖아. 야, 모의고사 많이 풀어봐. 딴하고 풀어봐. 같이 보고 문제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나누고 하자. 그래서 뭐 쌤보다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편이야. 왜? 뭐 내가 세계 최고야 뭐 이런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내가 최고라 하더라도 내 문제에서 다 나올 수 있는 범위는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넓혀. 근데 틀 잡을 때는 같이 했다가 넓혀가자고. 그죠? 서두가 좀 길어지면 문제풀이 많이 길어지는 거니까 쌤이 어저께 문제풀이를 준비하면서 많이 아쉽고 괴로웠던 부분은 풀이할 만한 게 있어 이렇게 좀 걱정인 거지. 그냥 나쁜 의미로 진짜 많이 풀어봤던 친구들은 그냥 답이 막 보이는 거야. 그런 말을 막 했어. 100점도 많고 씨. 이게 문제냐 이게.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실제 쳐보면 안 그렇거든.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도 보통 이제 기사들이 뜨잖아. 좀 평이했다. 중하로 느껴진다. 이게 뭐 느껴지는 만큼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예상했던 컷보다는 조금 점수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컷에 안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노력 안 한 건 아니야. 니네들 충분히 다 잘했어. 그런데 이제 상대적인 평가를 받는 제도다 보니 그래서 조금 더 재수 좋고 조금 더 많이 노력했고 조금 더 이제 기회를 잘 포착한 친구들이 더 얻었다 생각하고 앞으로 나한테는 이런 기회가 안 오냐 그런 건 전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 추스려 가지고 만약에 이제 점수가 조금 생각보다 작게 나왔다고 하면 좀 더 노력하면 좋겠어. 그 추가적인 말에 대한 내용은 너무 늦게 시작하지 마 제발. 그렇게 어떻게 시작하냐. 그래서 올해도 좀 쌤이 걱정인 게 뭐 12월 이후에 이렇게 와가지고 2, 3개월 남겨놓고 뭐 가는데 아니면 뭐 그냥 독학할 때도 좀 다양하게 풀어보고 오든지 뭐 풀어봤던 사람은 쌤 수업을 듣던 사람들은 작년에 뭐 내년에 와도 똑같아. 그냥 뭐 같은 경우에서 플러스 알파만 있겠지. 괜찮아. 근데 다른 쌤 강의 듣다가 오면 이제 새로 공부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조금 더 미리 시작하는 게 좋아. 그래서 올해 쌤 교육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함을 느꼈다. 그러면 쌤도 마찬가지야. 야, 이중이 얘기하는 게 좀 그렇던데 뭐 다른 뭐 좋은 쌤들 많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괜찮아. 그렇게 하는 건데 괜찮았는데 내가 조금 뭐 미흡하게 좀 마무리를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 늦게 시작해도 돼. 쌤 강의를 듣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조금 더 일찍 시작 안 하면 좀 후회해. 강의를 다시 듣고 새롭게 정립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리고 문제 방향성이 달라. 쌤은 이런 식으로 내 걸 원했고 자꾸 응용을 시키길 원했거든.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실전에 강해진다라는 거지. 저 왜 저렇게 하지? 이런 것들도 가끔 있을 수 있어. 근데 쌤도 여러 가지 방법을 시켜본 바로 따르면 그렇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쌤의 문제풀이는 되게 단순하게 할 건데 지금 법은 한 문제 만약에 풀이하는 걸 봤었을 때 이해 안 되는 게 좀 나온다 그러면 공부 빨리 시작해. 다시 내년에 같은 걸로 또 결과가 나오면 안 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쌤 풀이하는 형태가 생각보다 좀 뭐 어렵게 나왔다든지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다시 한번 준비하는 거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길 바라고 문제풀이 들어갑시다. 자, 1번입니다. 작년에는 학계론에서 신호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선명했다면 올해는 법에서 나왔네요. 경체 파트에서. 옳은 것은 뭡니까? 답은 1번이죠. 답은 2번이죠. 2번. 소방훈련의 타종 신호 방법은 연 3타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1번의 해제 신호는 뭡니까? 해제를 타종으로 한다면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를 다시 반복하는 형태고 3번의 발화에 대한 사이렌 신호입니다. 이건 뭐 쌤이 작년에 똑같이 했던 거 533 53 53 113 11 이렇게 암기시켰잖아. 쌤은 이렇게 암기시키는 게 제일 효과가 좋더라고. 이게 알다시피 기본법에서 가장 어려운 범위거든. 그거 하나 딱 털고 가면 되는 거니까. 저렇게 해서 반복해서 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에 보면 과태료 기준. 작년과 대동소이한 부분잖아지. 쌤 공채 때도 풀이할 때도 약간 열을 냈었는데 1번은 정말 잘 만들어진 법 중에 하나야. 쌤은 제천화제를 자료조사하고 가슴 아팠던 적이 엄청 심각할 정도로 있었거든. 이게
말이 돼? 쌤이 소방을 엄청 그냥 학자만큼 연구하지는 않지만 사례를 보거나 원인을 분석했었을 때 충분히 이제 이해된다라는 범위가 아니라 목욕탕에 불이 나는데 왜 사람이 40명 가까이 죽으면 어떡해. 그게 이제 건물이야? 우리가 이론이랑 너무 안 맞잖아. 이런 개념이야. 근데 관계인의 신고가 늦어집니까? 그렇게 파단이 나는 거야. 파탄이. 그래서 그 부분이 1번으로 드러난 거지. 관계인의 소방활동 등에 따른 법 위반에서 알리지 않으면 관계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릴 거다. 그래서 1번의 해설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2번이 답이고요. 전용구역 또 나왔고 3번에 위반 횟수는 1년 동안만 그에 대한 위법 사항을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1년 이내에 내가 똑같이 이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어. 근데 1년이 딱 지난 시점이면 새롭게 시작하는 거 똑같은 거. 그리고 이제 감액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은 2분의 1이고 4번은 답은 2번입니다. 3번에 이거 예상 문제랑 같지 않냐?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닮은 장소들이 있어. 닮은 장소. 화재 발생하면 위험이 엄청 커질 것 같은 장소가 있어. 그 부분이 기본법에서는 뭘로 나와? 이러면 불을 피우거나 연막을 했었을 때 본부장 서장은 정말 걱정하는 거. 야, 이게 진짜 화재 커진 거야. 이렇게 주변 신고도 난리나. 그러한 장소들을 기본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예방법에서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라고 부르거든. 그 두 개를 딱 비교해가지고 야, 니네 키우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냈어. 답은 2번이지. 노후 불리한 건축물의 밀집 이런 형태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만 있는 거고, 그리고 새롭게 도입되어 있는 것들을 꼭 기억해. 물류단지 이런 것들 중요하다, 그죠? 물류단지. 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보고, 그다음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만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비교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박물관 예상 문제였었다, 그죠? 이거 오랜만에 한번 나올 거야. 화재 예방 강화지구. 박물관은 근데 언제 짓냐? 24년 12월이었었는데 계속 밀리고 있네. 한 16년 돼야 되려나? 지금 검색하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짓겠죠. 그래서 야, 지금 우리나라의 정도 재정 규모에 박물관 하나 없다는 것들, 이게 말이 돼? 더 안타까운 건 병원은 더 없어. 소방병원이 없어. 소방병원. 이런 나라가 없는데 참 특이해.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청장은 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체험관을. 이렇게 보면 체험관이 꽤 많어. 시도지사가 한 명 이제 새롭게 당선될 때마다 야, 여기 무슨 구에 체험관 하나 만들자. 예산 편성해 줄 테니까. 치적이잖아, 치적. 그죠? 박물관은 전국구에 대한 개념이고, 시도지사가 쓰는 것들은 각 지역의 이런 부분들. 많아질수록 좋다고 봐. 평상시는 방문이 안 되고요. 그래서 신청해가지고 이제 보통 유치원 이런 단위로 해서 많이 가더라고. 한번 가봐. 행안부령으로 하느냐, 시도조례를 하느냐. 요게 지금 시도조례가 문구를 보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도조례를 정하는 거니까 잘 구분하면 되겠고. 됐네요. 5번에 소방지원활동.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에 대한 구분 먼저 해놓고, 소방활동만 소방에 관련되어 있는 책임의 역할을 하는 거고, 소방지원활동은 지원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법으로도 구분을 좀 시켜놨어. 그래서 이제 원래 지원활동과 생활안전활동,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지. 어디 끼어 있어. 이거 사람을 구출하러 가야 돼. 고드름이 떨어질 것 같아서 위해 사고가 발생, 낙상사고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가서 이제 생활안전활동이라고 하는 법문구를 테두리를 해줘야 소방관이 그 일을 하러 와도 적법한 행위가 되는 거야. 소방활동을 하라고 명시해놓은 사람이 소방관이지. 근데 소방관이 생활안전활동에 투입돼 있어. 그럼 뭐라고 그래? 야, 니 불 끄는 일 제대로 안 하고 지금 뭐한 짓거리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법이 넓혀서 명시해줬어. 야, 이거 하고 저거 하는 것들도 괜찮다. 하지만 소방활동에 대한 저해가 있는 형태로 하면 안 돼. 그런 부분들 하나. 두 번째 구분은 뭡니까? 라면 소방지원활동과 생활안전활동을 구분을 잘하라고 했었고, 그리고 손실이 발생됐을 때 손실보상은 어느 범위, 생활안전활동 이렇게 다 하는 거지. 그리고 과태료 처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라고 했었고, 답은 2번입니다. 이 부분들은 소방지원활동이 아니라 생활안전활동으로 들어가진다. 개정법 문제가 있으니까 5번은 별표 쳐놓으세요. 개정법 2월 27일자로 개정 시행됐던 부분들 뭡니까 하면 기록하고 3년 보관하고, 그치? 그리고 연 이후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거. 본부장은 청장에게. 그렇죠?
그 사항들이 내년에 나온다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올해 합격자들은 볼 필요 없겠지만. 6번에 현장 지휘훈련, 뭐 풀이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직급상으로 보면 위경영정이지 사교장 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위부터 지휘관의 역할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센터장 이렇게 구직급이니까 센터장 위부터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많잖아. 센터 보면 되겠고. 7번에 한국소방안전의 업무 기존 기출에서 크게 범주가 벗어나지 않는데 쌤이 조금 잘 만들었다 생각 드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예들이 이런 아이들이죠. 뭡니까 하면 소방안전원의 업무도 있고 그죠? 그리고 다른 형태의 또 업무들도 있을 거야. 그죠? 누군가요? 뭐 소방청장의 업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래 과거의 문제는 이런 식이었지. 어떤 업무가 있어. 그러면 뭐 4번에 대한 보기. 걔네들 없던 지문을 만들어내는 쪽에 가까웠어.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읽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처음 보는 거네 하면서 찍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좀 쉬워. 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문제를 조금 더 잘 만들었냐면 어디서는 봤던 문구인데 여긴가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무슨 계획이 있어. 그럼 계획은 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여기도 있었어. 그 두 개를 섞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지. 쌤이 내기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야. 그래서 그것들을 잘 구별해서 보라. 그러면 책을 두세 번 더 보게 돼. 그럼 진짜 강해져. 그렇게 시켰는데 이번에 그렇게 나왔던 거지. 1, 2, 3번은 한국소방안전의 업무 맞아. 4번은 뭡니까? 청장의 업무지. 청장의 업무. 사업을 추진해라. 국제적 통용성을 높여라. 뭐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나름 좋았어. 7번의 답은 4번입니다. 8번에 완공검사 현장 확인 대상. 언급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문종훈 잘 보고 그렇죠? 장문 잘 보고 뭐 완공검사 외우는 방법도 다 정리됐잖아. 틀린 사람 없을 것 같고. 답은 4번입니다. 그렇죠? 5,000제곱미터, 10,000제곱미터 이상의 11층 이상 특정 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되는 됐고. 그 다음에 9번에 위탁. 올해 약간 조금 더 강조했던 대표적인 예가 위임과 위탁이었지. 위임은 생각보다 엄청 짧은 형태여서 내면 위임이 좀 많이 수월하게 나오겠구나 했는데 위탁이 좀 많았어. 마지막에 정리를 이제 따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갖고 정리를 해줬었는데 한 번 더 보고 갔으면 더 수월할 수 있지. 근데 읽다 보면 얘는 얘의 업무구나. 위임 위탁을 강하게 보는 방법이, 잘 보는 방법이 이 업무는 이 사람밖에 못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라는 거지. 이렇게 보면 기업부터 비업까지 있는데 나머지는 시도지사가 업자인 협회에 맡길 수 있는 거야. 협회에 맡긴단 말은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 업무지만 협회가 그 업무를 대신 해줘 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야. 내가 업을 등록을 하고 가고 싶어. 그러면 시청에 가진 않는다고. 시청이 그렇게 번잡한데 줄을 그렇게 오랫동안 쓰면 안 돼. 그 어디에 해야 돼? 설계협회가 있어. 예를 들어 시설업자협회가 있어. 협회에서 가면 이 사람들은 또 이 부분이 전문이거든.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빠진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하세요라고 며칠 이내 하세요라고 돼 있어. 그런 다음에 자기가 검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시도지사한테 보내는 거지. 시청에 담당자한테 보내. 그럼 결제하고 나오면 다시 발급해주고 그런 형태 취하는 거지.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미음이 다 업에 대한 관련되는 부분인데 특이하게 디귿과 비읍. 그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다시 이해해보면 디귿과 비읍, 시공능력 평가와 방염 처리 능력에 대한 평가는 청장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문제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어. 위임 위탁에 대한 부분들이었지. 10번에 설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있어. 그죠? 1번에 소방에서 설계업을 등록한 자는 명령과 기준에 따라서 설계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이다.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지금 특수 설계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야. 특수한 설계를 한다든지 특수한 기준을 벗어난 형태는 중앙만 가능해.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쌤이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안 불러주네. 지방에 지인이 있는데 그건 또 불러줬다네. 여성우대 이런 것들 참고해. 자, 3번에 2명 이상은 기술 인력을 보유해야 한 전문 소방시설업 성능위주. 쌤이 얘기했었지. 전문을 가지고 있고 기술사가 2명 있으면 성능위주 설계를 할 수 있다 했었는데 처음에 의구심이 이렇게 드는 거야. 왜? 전문은 기술사가 1명 있어야 되잖아. 전문은 기술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술사 2명 들어야 했단 말이니까 3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다시 물어. 잘 물었어. 하지만 그렇지 않아.
기술사 전문 설계업을 하려고 하면 기술사 한 명이 필요한데 그 한 명에서 추가 한 명만 있으면 성능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냈지. 잘했어. 그런 다음에 4번에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은 그죠. 위험물 제로소 등 될 수 있고 11번입니다. 하자보수 보증. 하자보수 보증 기간 이내에 이 사실이 밝혀졌었을 때 보수를 해주거나 일정을 그죠? 서면으로 해서 우리가 보내줘야 되는 거지. 그죠?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0과지 200과. 200과 보고 관계인 그죠? 그 다음에 며칠 이내에 3일 이내에 나머지 읽어보면 되겠죠. 잘했어. 11번 쉬운 문제였죠. 12번에 상주공사감리. 작년 똑같은 문제 아니냐? 틀리면 안 돼. 뭡니까? 이거 있잖아. 줄기차게 쓰고 있는 연 3만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16층 이상 500세대. 이거 바꾸려고 엄청 노력 중입니다. 지금 최악의 경우를 마련해 볼까? 16층 이상인데 499세대야. 16층 이상으로 된다고 하니까 30층짜리 건물을 갖고 오는 거야. 30층. 근데 세대수가 499야. 아파트 순수. 그렇다 보니까 일반 감리를 때려. 이게 말이 돼? 이게 고층 건축물인데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층수의 제한을 두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지금 TF팀 구성돼 있고 문제풀이 할 때는 이렇게 쓰는 말은 하면 안 되지. 이거 개정될 예정이니까 개정될수록 바로 자료 올려줄 테니까 이렇게 봐. 불합니다. 그렇다면 기억이 더 잘 나는 거지. 답은 1번입니다. 옳은 거. 그 다음에 13번 화재 예방 강화지구. 이건 눈 감고도 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절대 까먹으면 안 되고. 요때 다시 한번 딱 때려보자. 13번도 난 잘 만들었다고 봐. 뭡니까? 라고 하면 시장지역 목조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니은 있어. 디귿이 나와 있는 것들이 전력 및 통신용 지하구야. 지하구가 있는 지역. 지하구. 야, 전력 및 통신용 지하구 요거 요즘에 좀 핫하고 있어. 좀 뜨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봐야 된다 니네. 서울에 이제 아현동 화재부터 힘들었어. C급이라고 표준어 쓸 뻔했네. 이런 부분들 어디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딱 머리에 넣으면 뭐야? 소방안전특별관리 대상물, 소방안전특별관리 시설물에 해당되고 화재 예방 안전진단에 대한 대상물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중요하지. 잘 봤어야 돼. 그래서 화재 예방 강화주구에는 들어간다는 걸 이제 잘 구별해. 나머지 추가로 어떤 식인지까지 풀어나가야 되지. 그죠? 해당 법들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디귿 해당 사항이 없어서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는 괜찮죠. 14번에 화재 예방 안전진단에 대한 대상. 작년하고 유사해서 그렇죠. 요것들은 이제 1000짜리, 5000짜리 규모 없는 거 기본 이런 것들 정리하면 되겠죠. 1000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객터미널인데 공항시설에 있는 연면적 1000 이상 이렇게. 그 다음에 철도, 도시철도, 항망 그리고 발전소 이런 것들은 연면적 5000 그죠. 나머지 가스는 30톤 등등 되면서 답은 4번입니다. 그죠. 뭡니까? 저장 용량이 그죠? 합계가 100톤 그리고 30톤 이상 탱크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4번. 15번에 용어 정리. 쌤이 용어 좋아한댔지. 법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시작해야 될 말은 용어야. 용어 다시 한번. 그래서 예방이라는 용어는 이거다. 보기에 나왔던 거. 안전관리는 이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재난법이면 재난관리라고도 비교를 하는 형태가 있었고 화재 예방 안전진단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4번에 화재 안전조사 등등. 요번 시험 난 좀 좋아.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아가지고 실망스럽긴 하지만 좋은 게 4번도 봐. 청장본부장 서장이 화재 원인, 피해 상황, 대응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 관계인에게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을 하는 일련의 행위. 이 공부가 니네 덜 돼 있으면 뭘 느끼냐면 아까도 얘기했지. 생소한 지문에 대해서 잘 구별하는 능력이 초반에 많이 생겨. 공부를 일정하게 하고 나면 이거 아니구나. 처음 봤어. 이렇게. 근데 공부를 일정 수준 이상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봤어요. 이게 있어. 그 혼란을 멈추기 위한 부분이지. 요 지금 4번에 보면 화재조사의 정의지. 화재조사법에 나오는. 이해되겠어? 그래서 화재안전조사와 화재조사는 한끗 차이인데 다른 정의, 다른 법을 구성하고 있거든. 그 부분이야. 화재안전조사가 원정의법은 청장본부장 서장이 대상물, 관계지역,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의 소방시설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의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보고 요구다. 일단 이렇게 딱 정리합시다.
화재 조사는 언제 하냐? 불 나기 전이니 이렇게 먼저 이해할게. 자, 여기가 불이 났어. 화재다. 화재. 이걸 우리는 전이라고 보고, 이거 후야. 화재 조사 언제 해? 후에 하는 거지. 화재 조사다. 무슨 법이야? 조사법에 있어. 불 나기 전에는 뭐해? 예방법이 있는 거지. 예방법. 예방법에서 뭐야? 화재 안전 조사를 해. 불 날 것 같은 것들 미리 가서 보는 거야. 예방법, 조사법. 불 나기 전, 불 난 후. 진짜 구별 잘해야 된다. 개념을 잡어. 자, 그 다음에 16번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 경유 등유는 1m, 화목 고체 연료는 2m. 이해 잘하세요? 이제 화목이 뒤늦게 생겼는데 쌤 생각에는 둘 다 2m 이상을 떨어뜨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은 해. 하지만 법문구에 충실. 3번 답이고요. 4번은 대통령령. 잊으면 안 된다. 17번으로 갑시다. 특수가연물. 야, 우리 진짜 준비 많이 했거든. 보기 지문도 익숙하고.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넓은 형태는 보통 난이도를 중 이렇게 놓죠. 실외에 설치할 때는 0.6m 0.9. 그렇죠? 내화구조 벽체. 이번에 주요구조부가 무슨 재료? 내화구조이면서 불연재료. 이면서 불연재료다. 그렇죠? 좀 법문구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내화구조의 벽. 2번 보기 잘했어. 출제하신 분이 조금 재미삼아 잘 해놨어. 그 다음에 3번 암겠지. 1.2, 2분의 1 이렇게 따였고. 그 다음 4번도 많이 했었고 3m 큰 값 둘 중에 하나. 그죠? 그래서 17번은 보기로 자주 봤지만 샘 내는 스타일하고 좀 닮아가지고 좋았어. 18번입니다.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엄청 중요하지. 그죠? 근데 원래 이제 장비나 시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보다는 대상이 나왔네. 신이 개체증 용대 기억나지? 신축, 신이 이전. 그죠? 개체증, 개축, 재축, 중축, 개체증, 용대, 용도 변경, 대수선까지 했었을 때 15,000 이상, 5,000 이상이고 지하는 2층, 11층 이상 냉동 냉장 창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18번은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19번에 시행령, 시행규칙, 근무자,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19번 좋은 문제지. 뭡니까라면 이 지금 근무자, 거주자한테 소방훈련 등의 교육을 시키거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19번에 특급과 1급은 뭐가 달라요?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그거 좀 체크해주고 갔으면 좋겠어. 자, 1번에 연일회 이상 실시하는 건 맞아. 합동훈련을 대상으로 하는 규모도 이해해야 된다. 1급 이상. 그죠?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회 이내에서 추가로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번에 1급 30일 중요해. 원래 이제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교육을 하고 나면 이 사항을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었는데 법이 강화됐지. 특급과 1급은 야 소방서 제출해. 그 다음에 3번에 합동으로 할 수 있다. 4번에 2년간 보관이지.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0번에 같은 법 시행령 규칙상으로서 출입자가 쉽게 할 수 있도록. 쌤은 이제 20번 문제도 좀 좋아해. 게시에 관련되어 있는 거 두 가지가 있다. 점검 마치고 나면 점검 기록표 게시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되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양,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관련된 것 게시하세요. 이런 것들. 지금 나와 있는 보기는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나면 안전관리자 선임하고 난 다음에 게시의 의무가 있지. 안 하면 어떤 처벌을 받아? 200과를 받아. 200과. 그럼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 보자. 이 대상물에 안전관리자 적정하게 선임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지.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 명칭하고 등급이 중요해. 몇 등급이야? 특급입니다. 1급입니다. 2급입니다. 3급입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 그 상황이. 두 번째, 어떤 사람, 누구, 선임일자 며칠, 그 사람 관련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연락처. 그 다음에 뭐 수신기 위치 알았으면 좋겠어. 수신기 위치는 시험 문제상 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의 위치를 표기하게 돼 있어. 그래서 소방관이 출입구에서 인접에 부착돼 있으니까 들어와서 봐. 그럼 안전관리 신고하지. 지금 방재실에 있습니까? 방재실 몇 층이에요? 지금 내려갈게요. 표기가 맞는지 확인하고 내려간단 말이야. 이해를 잘해. 그래서 니네들이 적어도 소방관이 곧 될 거라고 하면 새로운 건축물 갈 때 1층에 이게 부착되는지 보라고. 그래서 야, 이 규모 크네. 야, 이 집 밥 맛있겠네. 이 영화 뭐 하겠네. 이렇게 보지 말고 여기 수신기는 이렇게 있구나. 제할 부분은 여기구나. 라는 생각. 쌤은 항상 그렇게 해. 그 다음에 보면
점검 기록표 계시지. 점검을 마쳤어. 자체 점검을 마쳤어. 그러면 하자가 있는지 여부까지도 부착해놔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도 쌤은 같이 좋아했으니까 참고해서 봐. 21번입니다. 소방공무원이 9년 됐어. 자, 소방공무원 이렇게 정리해보자. 자, 쭉 연도별로 갈게. 자, 소방공무원 아우 합격 축하드립니다. 쭉 가자. 그렇죠? 1년 지났어. 1년 3년 지났어. 7년 지났네. 10년 지났어. 20년 됐네. 그치? 1년 지나면 뭐 할 수 있어요? 1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뭐 할 수 있어? 생각해봐. 1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뭐 3급 할 수 있구나. 3급. 그치? 3년 지나면 2급 소방안전관리자 될 수 있어. 안전관리자야. 7년 지나면 1급. 10년 지나면 뭐 응시할 수 있어. 특급의 응시다. 응시. 20년 지나면 그냥 특급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해? 기술자도 될 수 있는 것들은 따로 정리하면 되는데 여기랑 조금 거리가 있어서 요 문제 21번은 쌤이 좋아했던 부분이 뭡니까? 라면 그럼 야 연도가 되면 이렇게 돼. 끝났어. 이렇게 하고 바로 선택하면 이 문제 또 수월해. 아 너무 쉬워. 근데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게 뭡니까? 하면 야 여기서 한 번 더 특급은 어느 대상물을 특급이라고 해? 이렇게 같이 물었거든. 그래서 나 이 문제 좋아. 21번에 답은 1번입니다. 보기도 좀 잘 선택이 아니 2번 3번 4번이 특급도 있고 2급도 있고 3급도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했는데 잘 봐. 1급이 벌써 돼버렸어. 그럼 나머지 급수에 대한 다 선임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문제는 1급짜리 하나 특급짜리 3개밖에 못 내는 거야. 그 부분이죠. 답은 1번입니다. 2에서 보고 22번에 위험물법이네. 위험물 저장 기준에 대한 부분들. 3류는 물속에 대한 물품 그렇죠? 됐고 2번은 55도. 이제 55도가 뜻하는 바가 중요해. 50도 55도 중요해. 그렇죠? 55도 넘어서면 증발, 팽창, 반응 이런 것들 신경 써야 되는 온도죠. 3번에 야, 옥의 저장소 무조건 6m 아니? 맞췄을 거야. 그 다음에 4번에 특례 기준. 내년에 나온다. 특례. 됐어. 봐놓고 23번입니다. 소화설비의 설치 기준. 야, 이거 한번 딱 보자. 이렇게. 자, 우리 소요단이라는 게 있어. 소요단이 제조소 취급소가 있고, 내화 구조가 있고, 기타 구조가 있지. 외벽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몇 소요단입니까? 해서 소요단위에 따라서 소화 설비를 설치한다는 개념이죠. 기준이 되는 거. 얼마입니까? 150. 저장소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150, 75. 요렇게만 나눠지는 게 아니던데요. 제가 보니까. 그죠? 어떻게? 위험물에 대한 지정수량별로도 지정수량의 10배를 곱해서 나눠주면 되지. 이해되겠죠? 지정수량을 잘 아는 문제까지도 나와. 그래서 쌤 23번은 좋은 문제라고 봤었어. 자,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이제 1번에 지정수량 10배의 소요단위 마지막 거였고 3번에 전기 설비가 있으면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머지는 옥내 소화기는 같아. 24번에 운송 책임자 나왔지. 운송 책임자를 선정하지 않고 책임 감독이 이 사람이 없이 해서 위험물 운송을 해버렸어. 어떤 처벌받아? 천벌 받는다고 그랬어. 많이 외워라. 천벌. 엄청 중요해. 하고 지금 중요한 내용이 알킬 알루미늄 맨유 위험물이야. 쌤이 이제 위험물을 쪽에 약간 거리가 있으니까 내가 질문 한번 해보자. 위험물이 6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제일 위험하냐? 다 위험하죠. 그 말도 맞아. 사료 위험물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위험하지 않아요? 맞아. 그런데 위험물 물성만 생각해보면, 물질의 특성만 생각해보면 뭐가 제일 위험해요? 쌤은 그냥 딱 폭발물, 오류 위험물 아닙니까? 보다는 삼류 위험물을 제일 위험하게 봐. 삼류. 스스로 분리 나버려. 그죠? 스스로 분리하는 자연 발화성을 가지고 있거든. 그리고 대안이라고 생각되는 물을 부으면 어떻게 더 커져버려. 금수성을 같이 가요. 최악이 불 스스로 나는데 끌 방법이 잘 없는 거지. 그죠? 자기 반응성은 뭐야? 이거 약간 기본적으로 폭발의 위험성은 있으나 물로 끄면 돼. 이런 개념이 있잖아.
물고 끌 수가 없어. 그래서 삼류위험물 엄청 중요하게 봐. 그 중에 끝판왕이 누굽니까? 알킬알루민, 알킬리튬 같은 것들이야. 잘 봐. 그래서 그 부분이 답은 3번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아세트알데히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사류위험물 중에 특수이날물, 그렇죠? 특수이날물. 이번에 유기가산화물은 오류위험물, 질산염류는 인류위험물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25번에 답은 4번이죠. 주유와 급유가 있어. 주유는 차에, 급유는 탱크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보통 4m 이상의 최소 이격거리를 도고 다 일려 있습니다. 우리 충전기 옆에서 우리가 말하는 급유 설비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지. 4m 이런 것들은 안 틀렸을 것 같아. 그렇죠? 됐고. 그 다음에 26번으로 갑시다. 26번으로 갔을 때 위험물 제조사의 저장 취급. 26번은 별표를 한 30개쯤 해서 내년 시험에도 똑같이 나와. 시험 치를 응시자들은 꼭 봐. 표지와 게시판이라고 하는 이 게시 문구는 반드시 나오지. 원래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를 분류합시다. 저장 취급의 한 형태가 있고 운반이 있고. 시험 문제 이렇게 묻지. 저장 취급이 위험해, 운반이 더 위험해. 위험물을 과도로 담아두는 것들이 위험해, 움직이는 게 위험해. 움직이는 게 훨씬 위험하지.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위험에 대한 게시판이 붙는단 말이지. 기억해. 원래는 이제 우리가 저장 취급할 때는 세 가지만 있어. 뭐가 있어? 화기주의, 화기엄금, 물기엄금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1번이 이제 답은 아니지. 저장 취급 부분이니까. 운반으로 가도 세 가지는 기본으로 가지고 가해물 접촉주의, 뭐 공기 어떻게 다 있는 거지. 화기 충격주의 이런 것들. 좋은 문제야. 26번 답은 1번입니다. 27번에 인화성 액체 방유제지. 방유제 그림은 쌤이 늘상 그리고 있는 그 틀까지 다 그려놔야 된다. 방유제는 위험물 탱크가 파손이 되어서 누출되면 가둬둘 수 있는 일정 공간을 얘기한다. 그지? 이렇게. 어느 정도 깊이요? 1m. 어느 정도 높이요? 0.5에서 3. 어느 정도 두께요? 0.2. 면적은 얼마나? 8만. 그죠? 길이는 얼만큼 할까요? 이거 길이는 높이가 1m 이상 되면 1m 이상 50m마다 계단을 둬. 이렇게 되겠지. 반대편으로 그리면 좀 더 보기 편했겠지. 이 탱크는 몇 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까? 10기고 기준에 맞으면 20기까지 가능합니다 하는 것들이 있지. 그렇죠? 방유제와 탱크의 외벽 간격 사이는 탱크의 직경에 따라서 높이의 2분의 1, 3분의 1로 하면 되겠지. 그런 까지 다 했어. 보면 답은 1번입니다. 1번 됐어. 28번에 탱크 안전시험 성능 시험자가 변경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얘기하는 중대사항이 변경되면 신고를 지금 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죠? 신고해야 되는 중요사항은 도대체 뭡니까? 라면 생각해보자. 그죠? 소재지, 기술 능력.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세 번째 게 대표자. 그죠? 우리가 똑같이 기소유예와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다. 그죠? 기술 능력. 그죠? 그 다음에 소재지. 그죠? 그 다음에 상호. 그 다음에 대표자. 이렇게. 기소 대상으로 타하면 되죠. 답은 3번이네요. 보유 장비는 없지.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돼? 30일 이내. 안 하면 어떻게 돼? 500과 딱 기억해. 29번입니다. 이동탱크 저장소. 이동탱크 저장소 쌤이 좋아하는 이동탱크 길거리에서 우리 가장 많이 보는 위험물 시설이 뭐예요? 이렇게 보면 탱크롤이지. 탱크롤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탱크롤리를 봤더니 내부에 칸막이가 이렇게 실려져 있다. 차량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그렇죠? 이렇게. 여기 이제 내부 칸막이 이렇게 되는 거죠. 칸막이 몇 리터마다요? 4,000리터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은 과거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위험물이 출렁 되는 형태를 연결시켜 놓으면 파력을 상쇄시킬 수 있거든. 딩 치는 거 한 번에 막 좀 줄이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해. 이렇게 했더니 단점은 전체 같은 위험물을 실어야 되거든. 지금 막았어. 막고 어떻게? 방파판을 두는 거지. 방파판은 진행 방향에 수평하게 면적의 2분의 1씩 두 판을 두는 거야. 그래서 좌우 흔들림이 없게 만드는 거지. 수직의 전후는 4,000씩만 끊으면 되거든. 그렇게 나와져 있다. 그래서 4,000리터마다 두께는 얼마나 됩니까? 요 두께가 3.2mm. 판 두께도 3.2. 방파판이네요. 요 3.2. 칸막이는 3.2고 방파판은 절반이니까 1.6.
그렇죠? 방호틀 안 해도 되는데 0.7을 더해서 2.3mm로 돼 있어.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0번에 소방용품. 자, 소방용품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소방용품은 소방에서 쓰고 있는 기계구 장비 등을 얘기해. 그죠?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잘 봐. 소방용품 중에서는 어떤 게 있나요? 라면 형식 승인 대상이 있고 성능 인증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FI 인증이라는 게 있고 KS 규격이 있어. 소방에서는 요 세 가지를 신경 쓰는데 이건 신경 안 쓰지. 이건 협회 규격이니까 기술원 규격이니까 요 두 개를 줄기차게 봐. 쭉 다 했다 그죠? 그 중에서 형식 승인 대상이 아닌 놈이 소방용품 중에 딱 있는 놈이 누굽니까? 라면 상업용 주방 자동차 장치야. 얘는 성능 인증으로 가 있어. 성능 인증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형식 승인을 받지 않으면 뭐까지 안 됩니까? 진열도 안 돼. 판매 안 돼. 그죠? 공사 절대 안 돼.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그죠? 또 뭐가 안 돼요? 수입 안 된다? 수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수입 만약에 형식 승인 안 받고 하면.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알고 있던 뭐를 설치하지 않으면 그렇습니까? 라면 시험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또 처벌을 받지.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해 놓으세요. 난 이 문제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30번에 답은 3번 31번에 소방용품에 들어갈 부분이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연수는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만 가능해. 대표적인 예가 분말 소화기 그리고 우리가 그 주방에 설치하고 있는 상부에 그죠? 확산 소화기라고 들었지. 확산 소화기도 대상이 된다. 잊지 마세요. 10년. 요 실험을 거쳐가지고 내부가 검토되면 3년의 유예, 총 13년까지 가능하긴 해. 이건 학문제긴 해, 솔직히. 법에서는 잘 안 나온다. 32번에 간이 스프링클러 면제. 간이 스프링클러 셈이 그냥 재미있게 기억시킨 거를 기억했으면 절대 안 틀리지. 다른 건 면제 기준에는 꼭 보고 가라 했던 게 자동차 장치, 스프링클러 꼭 보고 가. 왜 보고 가야 됩니까? 하면 스프링클러가 자동차 장치를 설치하면 스프링클러 면제받는다고 미친 법이 생겼다 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면 간이 스프링클러는 스프링클러보다 설치 비용이 비쌀까요? 쌀까요? 이렇게 캐비넷형 타입이 밑에는 물로 되어 있고 위에는 펌프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압력으로 해서 보내거든. 배관 비용은 좀 비싸긴 하지. 똑같은 비용이 조금 더 비싸. 근데 요 장비 하나에 얼마입니까? 400만 원 정도 하거든. 400만 원. 근데 얘는 펌프도 따로 둬야 되고 발전기까지 연결해야 돼.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간략한 설비를 두고 싶은 거야. 여기 물은 100리터야. 근데 간이를 안 하고 싶어. 간이를 안 하고 있는데 돈이 더 드는 거를 시키는 특이한 나라라고 했어. 뭐 했어? 야, 간이 안 할 거야? 그럼 이거 해. 스프링클러. 잠깐만요. 스프링클러 하기 싫어서 간이 한다니까요. 무슨 개소리야. 이거 해. 그럼 다른 건 없어요? 있지. 물분무 있어. 아니 저기요. 스프링클러도 비싼데 요 지금 물분무는 더 비싸. 그럼 다른 건요? 미분무 있어. 이해돼? 400만 원이고 나머지 배관 공사비에 썼을 때 1000만 원, 1400만 원이면 되는데 뭐 2, 3천만 원, 5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들게 해라는 거지. 정말 신기한 나라다 하는 거지. 답은 1번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스프링클러, 물분무, 미분무. 그래서 하나 또 기억나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해서 물 쓰는 것들을 대신하는 거구나. 딱 좋지. 옛날에 스프링클러를 면제받을 때 우리가 했었거든. 옛날에 스프링클러는 물분무하고 미분무를 할 때만 면제받았어. 근데 이제 법이 막 개정되면서 딴짓거리 하는 거지. 물분무 등이야 이렇게 딱 바뀌었어. 아쉽지만 33번입니다. 건축허가 동의.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돼. 층수는 6층 이상. 6층에 동그라미 딱 치고 우리 탐구해보자. 6층 이상 뭐? 허가 동의. 스프링클러 대상. 자탐 대상. 딱 됐어. 머리가 들어와 있으면 다음 시험은 합격. 이렇게. 올해는 합격했겠지. 연면적 400. 300은 정신의료기관 장애인의료 재활이라서 300. 그 다음에 200은 노유자. 그 다음에 수련.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200. 그죠? 그 다음에 지하층이 뭐 있는 건축물 150 등등 나와 있네요. 나머지는 학교는 100. 이렇게 보면 되겠고. 공연장이 있으면 지하도 100.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청장이 내진 설계. 내진 설계는 이렇게 생각 안 됐지. 학적인 측면에서는 건물이 무너지더라도
무너지기 전까지는 소화 시스템 유지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옥스물 등. 답은 3번입니다. 이거 뭐 풀이게 상세히 할 필요 없이 질문해봐. 내진 설계를 해야 했는데 안 했어. 처벌 있어 없어? 이 법에서는 없어. 시설법에서는 없다. 이렇게. 35번 지하구. 우리 엄청 많이 했다 그죠? 지하구 좀 중요하다고 했었어. 지하구는 두 가지로 분류하자. 전력통신용 지하구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가스 냉난방용 배관이 있는 지하구가 있어. 그런데 불은 어디서 났니? 아현동에서 전력통신용 통신지하구에서 났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야, 통신지하구는 사람이 들어가서 점검할 정도의 규모가 있으면 무조건 지하구야. 무조건 이제 설치해. 딱 됐어. 그 다음에 가스 냉난방은 그래도 규모는 유지해야 되지. 어떻게 됐어? 사람을 잘 그려봐. 이런 사람이 걸어 들어갈 거야, 그지? 그럼 요렇게 아치를 만들면 되겠네. 높이가 2m, 폭은 1.8m, 길이는 몇 미터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딱 생각하라고 됐어. 그래서 50m. 원래 전력 및 통신용 지하구는 500m였거든. 아쉽지만 답은 3번입니다. 36번에 중대 위반 사항은 쌤 엄청 중요하게 봐. 중대 위반 사항은 내년에는 똑같이 안 나오겠지만 관계인의 처벌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자체 점검에서 관계인이 있어. 관계인이 자체 점검을 하다가 중대 위반 사항을 발견했어. 그러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돼. 안 하게 되면 300벌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관계인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 등이 하기도 하지. 관리사 등. 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관리사를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발견했었을 때도 관계인한테 전달하고 관계인이 필수 조치를 바로 해야 돼. 안 하게 되면 300벌이. 이 내용이 더 중요해. 그러면 어떤 사항? 중대 위반은 도대체 뭘 뜻하는 거냐 생각해 보면 되지. 첫 번째 생각해봐. 수신기 거야. 두 번째 배관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소화배관 폐쇄. 그 다음에 펌프. 그 다음에 방화문 방화 셔터. 이런 것들이 됐어. 답은 3번이네요. 잘 체크해줘. 37번에 조사법에서 화재 감정기간 무조건 나와. 조사기관 화재 감정기관이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시설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지. 그 중에서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주된 기술 인력이 있고 보조 기술 인력이 있어. 주된 기술 인력은 2명, 보조 기술 인력은 3명이 필요하지. 그 내용까지 다 했었어. 답은 4번이네요. 4번은 주된 기술 인력이 아니라 보조 기술 인력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겠어. 그 다음에 38번 화재 조사 절차. 모의고사 때 냈던 부분에 세 가지가 있다. 절차에 따라 화재 조사를 해라. 현장 출동 중에 조사해라. 가면서 뭘 해야 돼? 건축물의 개요, 연도, 적용되는 설비, 어떤 것들, 재산적 피해, 이렇게 개락으로 보는 거지. 도착해서는 현장 조사를 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각각 전부 다 채취해와. 그 다음에 이제 외관으로 봤을 때는 감식이고, 들고 와가지고 감정을 하는 거지. 쭉 다 해서.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하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 출동 중에 조사, 사전조사를 내는 게 아니네요. 그죠? 그 다음에 39번에 화재조사의 전담부서, 조사관은 몇 명을 기준으로 합니까? 2명 이상 배치되는 거지. 됐고. 40번에 국가화재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을 입력해 놓으면 누구든지 그 사례를 또는 건수를 또는 상 확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들.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보자. 국가화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은 화재를 아는 전문가 집단만 가능해. 시도지사가 어떻게 하겠어. 돈을 대준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그지? 이 사람이 구축하진 않아. 소방청장이 해. 청장이.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떤 위험 사항에 대한 사항이 있다. 등등 됐고. 3번에 화재 정보 수집 관리. 쌤이 화재조사법은 대통령령이고 거의 다가 행안부령이 딱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그 부분도 냈어. 다시 확인해. 4번에 국가화재 정보 시스템의 운영 활용에 대한 필요사항은 청장이 정하는 게 맞지. 청장이. 그래서 긴 말로 풀이를 이어가도 되나. 올해 시험에 24년도 소방관계 법규는 생각외로 법규 부분이 까다롭게 그리고 변별력을 요구하거나 고민을 요구하진 않았어. 근데 몇몇 문제, 법이 혼합되어 있는 것. 선생님 그런 부분들은 괜찮다고 보고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또 몇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실수만 크게 하지 않았었으면 좀 만점도 나오고 하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서두에 가슴 아프게 얘기했지만 정말 꿈꾼다면 그리고 목표라고 하면 2, 3년의 투자는 긴 인생의 호흡에서는 크게 뭐 좌우하지 않을 것 같아. 쌤도 이제 공부를 했었을 때 딱 하나의 목표만 있었거든. 합격 이런 게 아니라 될 때까지만 한다 그랬거든. 그때는 이제 애 아버지고 달리 뭔가에 뭐 기회가 없었어. 유산이 있는 것들도 아니고 뭔가를 뭐 좋은 대학 뭐 최고의 뭐 이런 게 아니었거든. 그렇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인드나 좀 캐파도 아니었기 때문에 될 때까지만 하자. 그게 이제 결과를 만들어냈고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스스로는 해나가고 있는 거고, 니네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렇죠? 쌤은 니네들보다 훨씬 더 늦게 시작했었고, 그래서 노력은 같아. 그렇죠? 그리고 쌤은 좀 뭐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안타까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반성도 하고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니까, 만약에 꿈이라고 하면 훌훌 빨리 털고 다시 한번 고삐를 졸라서 얻어봅시다. 내년에 합격을.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25년도 시험을 위해서 4월부터 다시 한번 시험이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데, 올해 점수가 괜찮았고 좋았고 만족스럽더라도 행여나 이제 아쉽게 뭐 합격이 안 됐다고 하면 다시 한번 늦지 않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풀이 청강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쌤이 늘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말고 오늘은 더 많이 응원할게. 화이팅! 감기 조심하세요. 합격은 에듀윌!